가장 하고 싶었던 숙제 프레자일 전시 끝냈습니다. 네. 마음이 아주 홀가분해요. 저는 지금 뭐 계속 괜찮다고 하셨는데 뭐 괜찮아요? 재밌습니까? 네. 네, 시간도 많고 아주 말을 잘해 주셔가지고 흡족해하고 있어요. 제가 자꾸 칭찬 폭격을 한다 해서 그렇게 지금 다시 살짝 조금 이- 인지하기 시작하는. 제가 이 습관성 립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죠. 이제 본인이 하시는 전시 기획 공부 그리고 실제로 기획에 참여했던 전시 기획 일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또 하고 있는 어떤 모임, 스터디라고 봐도 될까요? 그 그룹에 대한 소개. 그룹의 이름은 위크래프트라고 이름을 지으셨죠. 위크래프트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여기 잘 적어주셨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 제가 읽을까요? 프로 방송인 역시. 네, 한번 위크래프트에 대한 소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예의 확장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자 공예를 둘러싼 작가, 기획자, 브랜드 등이 모인 위크래프트입니다. 공예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공예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출처는 김예원 기획자님의 브런치 위크래프트 소개글 중에서 제가 사전조사로 대본을 따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이렇게 잘 읽어주신 것처럼 정말 말 그대로예요. 그냥 공예를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뭔가 뭐 공부도 해보고 독립기획 일도 해보고 이렇게 뭐 교육이라든지 좀 다양한 일들을 진행을 하면서 항상 조금 아쉬웠던 점이 좀 담론의 부재? 담론의 부재. 네, 부재에 대해서 네. 조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꼭 학계에서의 어떤 그런 담론의 부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야기의 부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작가분들께서도 뭔가 자리를 딱 깔지 않으면 뭔가 작업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는 그런 머릿속에 기회들이- 떠돌다가 그냥 그렇게 될 때가 많죠. 네네. 그런 걸 뭔가 터놓고 조금 얘기하기가 살짝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조금 낯간지러울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뭔가 이렇게 작정하고 자리를 만들면은 자 이제 얘기를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다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얘기를 잘 끌어내야 됩니다. 네, 또 맞아요. 그게 또 역량이죠, 또 기획자의.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좀 다른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되게 사람들이 담론들을 잘 이끌어내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참 이 분야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볼 사람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또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다 같이 지금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하반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했고요. 네. 한 달에 한 두어 번 정도 직접 만나서 이렇게 스터디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식 자체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각각의 어떤 자신의 스페셜티가 되는 부분들을 맡아서 발제를 진행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공예 전시에 대한 이야기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고, 말씀 나온 김에 그 한 분 한 분이 자기의 그 특정한 어떤 하는 일에 관련된 주제가 되겠잖아요. 그러면은 스터디에 계신 분들에 대한 소개랑 이 얘기를 또 네. 같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럼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저의 경우는 아까 또 열심히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제 뭔가 기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공예 전시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리고 공예와 관련된 글과 같은 글에 대한 네. 네, 이야기. 그러니까 특히 좀 작품 비평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텍스트. 네, 그 텍스트. 왜냐면은 그 공예 작업에 대한 비평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굉장히 좀 낯설기도 한 게, 그러니까 평면이나 뭐 다른 작업 같은 경우는 할 말이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그게 컨텐츠. 또 에센스죠. 네, 그거부터 맞아요. 시작한 경우가 네,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공예 작업 같은 경우는 뭐 글로써 그거를 좀 표현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그러면 뭐 우리만의 방식으로 한번 글로 또 써보자. 우리만의 방식. 네, 라는 중요하죠. 생각을 가져서 제가 이제 또 참여하시는 분들께 한 분 한 분께 작업 하나를 설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자유로운 글들을 한번 준비를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고, 그 결과로 굉장히 다양한 글들을 또 만나볼 수 있었어요. 그런 식의 어떤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고, 네. 이제 한 분 한 분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안효우 대표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그 안우
라는 브랜드의 대표님이세요. 이 아누라는 브랜드는 폐도자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뭔가 좀 새로운 사물들을 만드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네. 도자 브랜드라고 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최근에는 화분을 중심적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안용우 작가님께서는 본인의 어떤 그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을 해주셨고 굉장히 그 개론적으로 이 공예의 확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야 할까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약간 브레인스토밍하는 형식의 어떤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어요. 브랜드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말씀하신 담론이나 확장이 되면 될수록 소비자 잠재적인 소비자한테도 친숙해지고 기꺼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고 당연한 어떤 절차라고도 보여져요. 네, 다음으로는 그 최민우 작가님, 최민우 작가님이시죠? 네, 최민우 네. 체라믹이라고 아 맞아요. 체라믹이라는 네. 닉네임을 쓰시죠. 네, 작가님이신데 메비우스의 띠 같은 어떤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작업실이 이천에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딱 그 이천 하면 또 도자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뭔가 다양한 도자 브랜드의 공장들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곳만의 어떤 시스템 체계가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서울권에서 뭔가 그 개별 공방에서 이루어지는 그 작업 체계랑 그 이천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그 작업 체계가 굉장히 다른데 이제 그곳에 있는 인프라들에 대해서 네.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고 작가 입장에서 네. 그리고 브랜드 입장에서 그 인프라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해 주시는 어떤 그런 세션을 또 작가들한테는 이런 게 되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겠네요. 특히 도자 네. 작가들한테. 맞아요. 저희도 뭔가 잘 몰랐던 어떤 네. 그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알고 싶은데요. 네, 굉장히 저도 재미있게 들었어요. 네, 좀 퍼블리싱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좋은 정보가 널리 알려질 수 있게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그 야드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정확히 말하면은 브랜드라기보다는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알맞을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 그 서진혁 대표님이신데 네. 야드라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 이 스터디의 목적과도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는 공간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야드라는 어떤 그런 들판에 모여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공간을 만들고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네. 이런 얘기가 나눠지면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걸 바라신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공간이 작가님들 중에서 클래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본인의 작업실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용 작업실을 쓰신다던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본인의 클래스를 운영할 만한 어떤 그런 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야드라는 공간이 그런 클래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조금 본인의 작가들을 위한 어떤 대여 공간 네, 맞아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공예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작가분들의 어떤 그런 생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세요. 뭐 대여 공간이란 말보다는 그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공유 공간이라고 네, 맞습니다. 표현하면 더 적절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안우랑 네. 이 그 야드라는 공간이 네. 회원역 회원역? 네, 위치에 있는데 네. 굉장히 가까워요. 아 그럼 시너지가 또 좋게 날 수 네, 있겠네요. 그래서 도보로 한 3분, 4분? 아. 그래서 한번 뭐 영상 보시는 분들 회원역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면은 이렇게 한번 둘러도 이게 보시고 또 뭐 하면은 위크래프트의 사업도 그 근방에서 또 적극적으로 일어날 네. 수 있다 뭐 그런 홍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래 하니까 제가 뭐 말이 혀가 꼬이는 것 같은데 네. 한번 둘러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우 그렇죠. 그래서 또 다음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은 이상현이라는 분이신데요. 제 동료이고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현님께서는 의류학과 전공하시고 네. 그리고 또 영상도 같이 전공을 하셨어요. 영상이요. 네. 근데 또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카바라이프라고 그 공예품 또 판매하는 플랫폼에서 네. 또 일을 하신 경험이 실무 있으세요. 경험이 있으시군요.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전공을 전공을 하셨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예를 전공하시진 않았지만 그 공예 판매 플랫폼에서 그걸 판매 유통하는 일을 또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뭔가 미디어 관련된 어떤 그런 기획 일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씬에 뭔가 정확하게 딱 소속되어 있는 분이라고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시각으로 더 다양한 관점을 네, 가질 수 다양한 있겠네요. 관점으로 뭔가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준비해 주셨던 게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들을 전략. 어떻게 이 공예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맞아요. 그 산업마다 전략도 전략인데 그 워딩 단어도 되게 다르게 표현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나를 더 뽐낼 수 있고 나를- 내 작업을 더 사람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간들을 그렇죠. 가져보였어요. 또 작품을 잘 만드는 거에 뭐 포함되기도 하지만 또 약간 다른 결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잘 드러나게 한다는 거. 뭐 기획자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작가로서도 그런 것들이 인지돼 있고 안 돼 있고는 또 성장 역량의 차이를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분은 박예림 작가님이신데요. 예림피스라는 그 또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세요. 네. 네, 우리 예림 작가님께서 또 이번에 그 영 디자인 어워드 3인에 또 선정이 되셔가지고 저희가 또 축하해 박수. 열심히 또 축하를 해드렸는데. 우리 또 그 구성원 출신 구성원이 또 그렇게 한번 큰 상 받으면 또 기분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다시 또 뿌듯하고. 이렇게 축하를 해드렸는데 네네. 그 작가님께서 평소에도 굉장히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 글도 되게 많이 읽으시고 글뿐만 아니라 뭔가 이런 팟캐스트, 해외 팟캐스트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으세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해외랑 비교해서 국내가 뭔가 이런 담론의 형성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참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해외 팟캐스트라든지 해외 사례. 네, 해외 사례들 네. 그리고 또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인스타그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피드들을 계속해서 연재를 해나가는 그런 분들을 또 소개를 해주시는 그런 세션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저도 이런 비슷한 일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좋은 선례가 있다면 또 많이 공부를 하고. 이 스터디라는 게 그냥 이렇게 모여서 우리 이야기해보자 라는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각자가 조금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게 저희도 진행을 해보니까 진짜 실질적인 약간 꿀 정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요? 네, 그리고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서로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이렇게 도움이 되면서도 또 함께 또 확장을 해나갈 수 있는 굉장히 그럼, 좋은 취지였던 네.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에 뭐 포함되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이 정보들이 공유 더 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또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하반기에 스터디를 마무리하면서 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았는데 네.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함께 공부해왔던 공유해왔던 내용들을 최대한 다양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를 하고자 이제 저희가 이것들을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해서 네, 연재를 할 예정이고요. 그 밖에도 생각을 했던 게 이 공유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다양한 분들이 만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정말 만나서 커넥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좀 기획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번 영상에도 이런 것들을 좀 알리는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네. 뭔가 이쪽 분야에 있어서 작업을 하시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신데 뭔가 사람 만날 기회가 없었다 또는 이 업계 사람들 도대체 뭐하고 사는지 궁금하다 라는 생각을 항상 네, 갖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다 같이 만나서 네.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저희가 한번 기획을 해보고 있으니까요. 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아직 그렇게 구독자가 많지도 않고 조회수가 높지도 않지만 그래도 또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한테 뭐 한 분, 두 분한테라도 이거를 알릴 수 있다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부상조하는 뭐 그런 느낌이죠. 네. 뭐 거의 다 했는데 되게 뻔하고 진부하지만 중요하지만 재미없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예라는 단어를 굉장히 반복해서 쓰는데 이 공예라는 단어 되게 애매하지 않아요? 예원 기획자님은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약간 이런 이 질문은 너무나도 네. 어려운 질문인데 너무 어렵죠? 저희도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처음 스터디 진행하면서 첫 네. 번째로 얘기했던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답도 안 나와. 답이 안 나와요. 이건 답이 없는 질문이고 네, 제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네. 각자의 답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답이 없다로 끝나면 안 되고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 정도의 뭐 한 줄이라도 있기는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업계 사람이라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해진 답은 없고 네. 진짜 본인이 생각하는 그 공예가 굉장히 다양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예전이랑 조금 생각이 바뀐 게 어떻게 보면 조금 고루한 스탠스를 지니고 있었거든요.
뭐 예를 예전에 들어서 고루한 네네 스탠스였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그래도 손으로 만들어야 공예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물론 이 생각이 지금 현재 고루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당연히 계속해서 그렇죠.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다만 제 생각이 조금 더 변화한 게 있다면 어떻게 변했죠? 꼭 손으로만 만들어야지 공예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뭔가 좀 새로운 어떤 도구들에 조금은 약간은 반감 아닌 반감을 지니게 됐던 때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보니까 너무 다 작업이 좋고 그 도구들도 너무 놀랍고 또 놀라운 거는 그 도구를 직접 또 만드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이 포함이 되는 게 사실 이걸 어떻게 공예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도구를 사용했는데 그 도구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덜어 있고. 또 재밌는 얘기인데 그 반감 가졌던 새로운 도구 뭐 있습니까? 뭐 AI 자동화된 처음에 뭔가? 생각했던 거는 저는 진짜 그 3D 프린팅이 3D 프린터. 딱 뭔가 들어왔을 때 되게 네. 많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 맞냐? 약간. 네, 이거가 참 애매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다다른 생각은 그 3D 프린터라는 게 간단한 도구가 아니에요. 그것 또한 그 도구를 정말 완전히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렇죠. 도구거든요. 그래서 꼭 그 도구를 사용했다고 해서 뭔가 공예가 아니게 되느냐는 절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재료와 그 도구를 화합하기 그렇죠.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많은 시행착오가. 고민을 하세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런 시간들이 쌓이는 게 공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랑도 좀 공통적인 부분이 그 3D 프린터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되게 역사적으로 오래된 얘기잖아요. 뭐 기계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있었던 얘기고 지금도 자동화되는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그런 기계든 자동화든 3D 프린터든 그 수단이 장르를 결정짓지는 않는다. 수단은 그게 수단일 뿐이고 이게 가는 목적이나 과정에서 어떤 것이 비롯이 되는가? 그런 거가 더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 끝도 없잖아요. 정말 더 그 아까 고루한 스탠스라고 하셨지만 정말 옛날로 가면은 전기로 물레 돌리는 게 의지 약간 그렇게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하면은 이걸 정할 수가 없으니 왜냐면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릴 수 있는 제 답은 그 수단들이 이걸 정의할 수는 없다. 그게 더 중요한 어떤 과정으로서의 그 결과가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또 약간 짓궂은 질문이긴 했어요, 사실. 근데 뭐 의미가 없는 고민은 아니겠죠. 우리가 저의 인터뷰로도 그리고 위크래프트도 이런 담론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네. 한 가지 또 첨언을 하자면 네네. 좀 고민을 했던 지점이 이제 이전에는 뭔가 이 공예라든지 아니면 이런 조형 작업들이 이미지로서 소비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미지로 터부시하는 소비된다.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네. 있어서 조금 작가님들이나 아니면 뭐 소비자 입장에서 좀 고민이 많이 된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미지로 소비되는 거를 완강히 거부하기보다는 이제는 그거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예요, 사실. 이미지로 소비된다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평면 사진으로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 뭐 인스타에 올라오는 네, 그런 거라든가. 실질적으로 정말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공예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실 때 네. 이미지로 첫 번째로 접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물을 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혹은 이미지로만 그거를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최근에는 굉장히 저 많아요. 온라인으로 사면 사실 그럴 수밖에 네, 없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은 보여주는 사람과 보여지는 사람에 대한 그 고민들이 조금 더 점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미지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D의 어떤 이미지뿐만 아니고 또 다른 의미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공예를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너 공예 이미지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체성이나 뭐 네. 스토리 같은 부분이겠죠. 네네. 그런 고민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미지 자체가 본질과는 다르다는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비롯된 걸 수도 있는데 예원 기획자님 생각은 그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뭐 이게 상품으로서의 가치든 작가로서 어필될 수 있는 거든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걸 더 총체적으로 생각해서 자기의 작품이 좋게 될 수 있게 뭐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작가분들께서 그 본인의 작업이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네. 저는 조금 크게 생각을 하자면은 네. 그냥 이 공예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 공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관련 없는 사람에게 여쭤봤을 때 공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그 질문 던졌을 때 나오는 답들이 저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정말 떠오르는 거 있거든요. 네, 먼저 들어볼게요. 딱 여쭤보면은 뭐 고려청자 계량안보. 뭐 그런 한복, 느낌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전통이랑 좀 결부되어서 네. 일단 첫 번째로 이미지적으로 딱 떠올리는 게 많은데 네. 물론 그것도 공예의 일부죠. 근데 그게 그게 다라고 전체로 생각하면 보여지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약간 그게 전체로 보여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양한 모습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고 이걸 또 어떻게 보면 이미지로서 좀 노출을 시켜서 사람들의 그 노출시킨다. 공예에 대한 인식 자체에 대한 그 재고를 계속해서 좀 던지는 그러한 시도들이 함께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네, 제가 했던 고민이랑도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네요. 저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공예라는 말 자체가 저한테도 너무 애매모호해서 이 단어를 막 너무 반복해서 쓰는 거를 좀 스스로도 좀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잘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노출시키느냐 같은 그런 인식이나 그런 거에 중요한 흐름에 좀 기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저도 생각을 하게 됐고 딱 그 이 이름으로 노출시키는 게 어떤 결과냐가 말씀하신 대로 되게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결과할 건지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데요 멘트? 이게 말하다 보니까 술술 막 잘 나옵니다. 네 그러면 뭐 마무리 느낌으로 인터뷰 소감이나 뭐 앞으로의 활동 계획 뭐 두 개네요. 네. 네. 뭐 마지막 멘트 한번 뭐 해주세요. 저도 뭔가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를 좀 정리를 하고 네. 이렇게 다양한 분들한테 선보일 기회는 없었는데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제가 진행했던 전시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평소에 하고 있던 생각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사실 저는 항상 지금도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네. 저조차도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 합시다라기보다는 같이 해보는 게 어때요? 라는 이런 생각은 네, 어떤가요? 이런 뭐 생각은 이런 어때요? 느낌이죠.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때요? 라는 아이. 어떤 그런 스탠스로서 사람들에게 네. 많은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지금 이렇게 지내왔던 것처럼 종종 독립기획도 계속해서 할 예정이고요. 대학원 재학 중에 있으니까 멋지게 석사 논문도 쓰고 석사 논문. 네, 논문도 쓰고 그리고 지금 또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 네, 미술관 내 일도 좀 잘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또 이 분야의 매개 인력으로서 성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김예원 기획자님 응원합니다. 네, 얘기 다 했어요? 네. 와, 뭐 못다 한 얘기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